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잠시 쉬어갔지만 주간으로 보자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열인지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한지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 현 시점. 본부장님은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 의견이 분분하죠. 사실 좀 쉬어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증시 보시면은 지난주 S&P 500이 2.6%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3.25%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조정이 좀 나타났죠. 아무래도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CNN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8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75 이상이면 급심한 탐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의 선물 옵션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숫자가 과거 2007년에 가장 저점이었던 숫자보다도 더 낮은 숫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들이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을 바란다라고 보셔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예상은 지금 개인들이 1년 반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주식 상승을 보면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고 또 저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스닥에 대한 어떤 롱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고점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숨고르기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표가 이제 주간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나 좀 확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표였죠. 네. 우리는 좀 유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지만 동결 이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라든지 토마스 바켄 리치몬드 연은 총재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우리는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물가에 대해서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현재 인플레, 금리, 경기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하신 레이 달리오 님께서도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과 특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미국의 가스 가격이 재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추가로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 점도표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올라간 이 짙은 색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예상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금리가 높아지는 건 맞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CS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6월 달 숫자가 3.2%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파인 매크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대고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4.7%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죠.
이 숫자가 떨어져야지만은 아마 미 연준의 금리 자체도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는 구간, 과거에 1940년대도 있었고 50년대도 있었고 7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타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근데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구간에 증시가 최소한 70% 이상 상승을 했었고 S&P 500 기준으로서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 연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내년 1%대 그리고 나서 내후년에 1.8%대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경기 침체 없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증시의 상승 폭을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26.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이 35.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 최소 70% 상승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40%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무리하게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여전히 향후 1년 반 동안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두 개가 다 역전이 되고 나면 한 11개월 최소 짧은 기간으로 보면 길게는 3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작년 10월 달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수준이 돼 있으니까 지금 벌써 한 8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2년 더 지나고 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또 좀 걱정스러운 숫자가 나왔던 게 예금과 대출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숫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대율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멈춰서 70%대에서 지금 옆으로 조금 기는 모습이 몇 주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뉴욕 페드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 71%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내 금리차 역전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도이치 보니까 앞으로 1년 안에 올 확률 100%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투자은행들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와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는 골드만삭스 한번 보시면은 예측치가 30%대에서 25%대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12개월 안에 올 가능성이 저희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률로 본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최근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전반적인 경제 지표 이외에 여러 가지 숫자를 들여다보는 그 선행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그 12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도 경기 둔화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주들의 희소 가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여부는 뭐 예금과 또 대출 관련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 가장 좀 이상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죠.
채권의 퍼포먼스는 금리가 잘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원래 이 글로벌 자산 배분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60% 주식, 채권 40%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주식 80%, 채권 20%의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15년 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게 뚫고 올라가면 과거에 이만큼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사이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초과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저성장 시대에서 뭐 골디락스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나스닥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 유럽의 매력도가 제법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신흥국으로 보자면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쪽에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한 12개월 동안에 13% 정도, 유럽 국가는 대부분 1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17%, 한국이 16.5%, 코스피로 보면은 16.5%고요. 코스닥은 15.4%, 뭐 그 이외에 대만도 13% 이상, 중국도 12%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율은 65대 3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업종별 포트 구성에 대해서는 좀 2주 전과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IT,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다 더하면 80%, 그러니까 성장주 비중을 88대 2로 해서 가치주는 2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가치주 중에서는 여행 소비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기술주와 IT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IT, AI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미켄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AI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은 비용 절감은 다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 큰 동그라미, 생산성 향상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데요. 17.1조에서 25.6조 달러, 이거 얼마나 되냐면 미국 GDP의 70%에서 100%가 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과거의 10년 동안의 평균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숫자인데요. 지금 고용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률보다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 경제 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여전히 이 반도체, IT 또는 전기차 부품 같이 또는 신재생 에너지 같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종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AI 관련 투자가 중요하다. 생산성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가 좀 중요해 보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AI 계열 IT 업종의 비중 25%를 다시 한번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